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2살의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병으로 이미 떠나고 없고, 아내가 떠나기 전 제게 남겨준 가족은 오로지 딸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딸아이는 올해 27살로 정말 어여쁜 아가씨로 커주었습니다. 아내는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결국 숨을 거두었고, 벌써 죽은 지 14년이 되어가네요. 아내는 원래 몸이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선천적으로 체력도 약한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간이 참 안 좋았습니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간경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고, 간 수치가 나날이 가면 갈수록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생사를 넘나들었죠. 어찌저찌 간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은 성별이면 제가 부족하지 않게 잘 대해줬을지 몰라도 딸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내가 사라지니 정말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바보가 되어버리더군요. 딸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딸아이를 맡으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상한 여선생님이셨고, 선생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어찌저찌 넘어가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딸아이 모르게 언제를 많이 해주어서 저도 모르는 척을 적당히 하며 유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아무튼 정말 남자 혼자서 사춘기를 겪어가는 딸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사다난했죠. 그래도 저희 착하고 예쁜 딸은 제게 그 흔한 반항 한번 하지 않았고 엄청 잘 자라주었습니다.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입학을 했고, 자기 엄마를 닮아 머리가 좋은 것인지 졸업도 남들보다 빠르게 해서 취직도 알아서 잘했고요. 정말 손 가는 것 하나 없이 척척척 알아서 잘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장학금도 정말 많이 탔거든요. 어느 정도 크고 난 이후에는 제가 딸과 둘이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매일 일을 하러 나갔는데, 돌아오면 어느샌가 부엌에 제가 먹을 저녁을 차려놓고 잠에 들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심성도 참 곧게 커주었어요. 딸아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커가면서 점점 애엄마 젊은 시절을 아주 빼다 박은 듯 닮아가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로 가도 아내를 만나게 되면 해줄 이야기가 참 많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제 딸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장하며 효녀인 딸입니다. 취직에 성공하고 나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제게 손 한번 벌려본 적도 없고, 대학 시절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벌이를 했으며 남은 돈은 제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기도 했어요. 정말 누굴 닮아 이렇게 참하게 자랐는지 아이의 성장이 여기서 멈춰지길 속으로 빌고 빌었습니다. 결혼 종령기가 점점 다가오는 현실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은 무색하게 흘렀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제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보다 4살 더 연상이고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정말 야속하게 느껴지더군요. 딸아이는 만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사이이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섭섭하면서도 야속하면서도 기쁜 제 마음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개받은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참 넉살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절 보자마자 아주 해맑은 미소로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현입니다." 하며 씩씩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엄한 표정을 일부러 지으면서 그래 반갑다 하며 악수를 했죠.
저와 악수하기 위해 손바닥에 난 땀을 바지에 벅벅 문질러서 제 손을 맞잡았는데 맞잡은 손 위로 덜덜 떨리는 떨림을 보니 참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에 맞지 않게 순진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딸 아이보다 4살 많은 놈이 참 웃기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몇 번 식사 자리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딸아이를 가진 아버지였으므로 그놈이 참 탐탁지 않게 느껴지더군요. 뭔가 빼앗기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 일부러 퉁명스레 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성격도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게 더 살갑게 대하려 하고 저한테 점수를 따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데 참 예뻐 보이더군요. 딸아이 모르게 저를 따로 찾아와 생각나서 사왔다며 건강식품을 챙겨다 주기도 했고 밥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고 애교도 부리고 목욕탕도 가자 그러고 참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어느새 제게 수연이도 딸아이의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아들의 존재로 자리 잡게 되더군요. 그렇게 슬슬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연히 수연이 정도라면 제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상견례를 했더니 수연이 부모님들도 나오셨더라고요. 참 경우가 바른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애엄마가 아파서 없이 자란 것은 맞으니까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홀부모 밑에서 자란 것을 되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수연이네 부모님들은 홀로 이렇게 대견하고 장하게 딸을 어떻게 길렀냐고 그렇게 귀하게 기른 딸과 본인들의 부족한 아들을 결혼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저런 시부모를 두고 살면 적어도 우리 딸이 사랑받고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비록 엄마 손길을 부족하게 받으며 자란 제 딸이지만 결혼만큼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입고 걸치게 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았던 돈에서 제 노후 자금을 뺀 금액 전부를 지원해 주었고 제가 한 지원에 힘입어 결혼 준비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군요. 자기 엄마가 간이 안 좋아서 딸아이도 술은 입에 절대 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힘들어서 이러는 것인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점점 실감나서 이러는 것인가, 가슴 졸여가며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하는 딸 아이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생각이 절로 드는 이야기더군요. 딸아이와 수연이는 지금 신혼집을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이니까 상의해서 결정하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런데 딸아이의 학창시절 중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친구들로 딸아이의 학창시절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2명의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서 딸아이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고마운 아이들인 셈이죠.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수연이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아이의 친한 친구 2명 중 웨딩 플래너인 아이와는 결혼식 준비를 하다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폈고 남은 1명인 인테리어 업체에 종사하는 친구는 수연이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울면서 횡설수설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듣자니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 천지라 일단은 진정시켜 재우고
다음 날에 확실하게 들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주말이었는데 딸아이가 울다 자서 퉁퉁 부은 눈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회사에서 꽤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인 수연이도 이해를 해주었고 결혼 진행을 도와주는 플래너가 딸아이의 친구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양해를 구해줘서 괜찮아서 믿고 맡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연이랑 웨딩 플래너 친구랑 함께 웨딩 박람회도 가고 그러면서 눈이 맞아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으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우정이 무색하게도 웨딩 플래너인 친구가 제 딸아이에게 담담하게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수연이를 꼬신 것이라며 딸아이가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 동안 둘이서 알콩달콩 지냈답니다. 본인은 수연이랑 결혼 생각 없으니 조금만 더 즐기고 다시 돌려줄 테니 이해해달라고 했답니다. 딸아이가 겨우겨우 쥐어짜내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친구가 대답한 시기는 결혼 준비 기간 중에서 정말 극 초반기에 해당되는 시기였고 그것에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마 마음이 약했던 딸아이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잠깐 스쳐가는 바람일 수도 있겠다고 합리화를 하면서 신혼집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친구를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엉엉 울며 하소연한 이야기를 듣고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친구가 오열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딸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슬퍼해주는구나 생각했고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진정을 했는데 문득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가 딸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무슨 말이냐고 다그치다가 정말 설마 싶었대요. 그런데 친구가 파우치 안속에서 무엇을 하나 꺼내들었는데 그건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고 초음파 사진과 함께 제 딸아이 앞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벌써 임신 7주 차이고 수연이랑 상의해서 이미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사실 딸아이가 입주할 예정인 신혼집 인테리어를 그만둔 지는 몇 주는 좋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모든 사실을 하루 만에 알게 된 제 딸아이는 충격을 받았고 술의 의지에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귀한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당장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급하게 온 티가 나는 듯 그렇게 저희 집에 왔더군요. 오자마자 수연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연이를 정말 살짝 비껴나서 벽을 맞고 쨍그랑 부서지더군요. 그제서야 수연이도 모든 상황이 파악된 것인지 바로 털썩 무릎부터 꿇더군요. 제가 네 입으로 제대로 설명해보라고 하니까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변명이 참 꼭 자기 자신 같더군요. 여우처럼 여자인 친구들이 자신을 꼬셨고 정말 한순간에 하룻밤의 실수였다고, 자신한텐 저희 딸밖에 없는데 그걸 저보고 제일 잘 알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정말 되는 대로 씨부리고 있더군요. 딸아이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고 욕을 하며 밖으로 쫓아보냈고 딸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그제서야 엉엉 소리내어 제 품에 안겨서 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쓰럽게 자란 것인지, 제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당연히 사돈이 될 뻔했던 집에도 전화해서 한바탕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요. 그 이후 딸 아이는 의욕을 전부 잃었습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그놈 부모는 그래도 마지막 인간적 개념은 머릿속에 담겨 있었던 것인지 너무 죄송하다고 빌고 빌더군요. 그렇게 바르고 좋은 부모 밑에서 한순간의 충동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런 놈이 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로도 제 귀한 딸아이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 너무 열이 받아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찍어놨기 때문에 약혼으로 간주할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게 소송을 시작했고, 당연히 저는 그 소송에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결국 그 과정에서 딸아이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에 혹사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니 임신한 지 4주차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수연이 놈이 대체 어디서 들은 것인지 돌아오겠다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붙잡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도 수연이는 딸아이 친구가 아이를 낳으면 본인이 제 딸 아이와 함께 그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잘 키워볼 생각이었다는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딸아이의 친구들의 부모로부터 위자료와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깟 돈이 감히 제 딸아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제 딸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면증까지 걸려서 정신과를 다니며 수면제를 처방받아 겨우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지금 그만두었고 정말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이유는 수연이 그놈이 결국 임신한 딸 아이의 친구와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딸아이는 발작을 일으키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이런 일을 겪어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저도 정말 딱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인테리어를 해주었던 수연이의 아이를 임신했던 그 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부른 배를 얄밉게 쓰다듬으며 제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딸 자식 관리 잘하라고. 그 말에 제가 까버리기 전에 입 조심하고 살라고 얘기를 했더니 흠칫 떨고 나더니만 제 딸이 지금 자신의 남편에게 꼬리치고 있었던 거 몰랐냐면서 역정을 내더군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밤마다 저희 딸에게 번호를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딸아이만 괜찮다면 돌아오고 싶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걸 임신한 친구가 보게 되었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네 남편 간수나 잘하고 한 번만 더 여기 근처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니 별꼴 다 본다고 썽을 한번 크게 내고는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치더군요. 수연이에게도 한 번만 더 우리 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해서 충격을 줄 시 정말 그 주둥아리 두 번 다시 못 놀리게 해주겠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아주 쑥대밭으로 뒤집어 엎고 나왔더니 요즘은 또 조용한 것 같네요. 저는 무너져가는 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한눈이라도 파는 순간엔 까딱하면 잘못될까 걱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딸아이는 자기가 모자라서 이런 것이라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구나 싶습니다. 일단 환기를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저희 둘은 2주 정도 뒤에 작은 지방으로 이사를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해주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도 명색이 아빠라는 사람이 되어서 딸아이 속마음 한 번을 제대로 짚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무력하던 감정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인생 선배님이 많다고 들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이고 조언이든 충고든 달게 받을 테니 여러 가지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순간에 남자인 아빠 말고 여자인 엄마가 있었다면 좀 더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참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